오프닝 나레이션 MC 버전 한국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할머니가 시장에서 당한 모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침묵했던 진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고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세상을 바꾼 작지만 위대한 방역의 기록입니다. 전통시장, 그리고 무식하다고 불린 한 노인의 이야기. 하지만 세상이 몰랐던 건 그 노인이 한때 거대한 권력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싸우던 시민운동의 전설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의는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모욕과 분노의 불씨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조용한 시골 장터 골목을 비췄다. 아직 이른 아침 시장 바닥에는 갓 들어온 채소의 흙냄새가 어지럽게 퍼져 있었고 78세의 김분옥 할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고, 할머니 또 5시에 나오셨어요.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넨다. 분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무심히 배추를 정리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손녀 지훈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는 충분히 괜찮았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들과 카메라를 든 취재진 사이로 조태성 의원, 아니 지금은 낙마한 전 국회의원이 웃으며 등장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연설하듯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잠시 다른 방향으로 돌자 그의 미소가 즉시 사라졌다. 그는 비서에게 작게 내뱉었다. 와, 냄새 진짜 역겹다. 빨리 끝내고 나가자. 이런 시장은 그냥 사라져야 돼. 그 말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다. 상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슬며시 가셨다. 하지만 이내 카메라가 다시 조 의원을 비추자 그는 또다시 어색한 미소를 띠며 상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응원합니다. 제가 꼭 전통시장 살려낼게요. 그 모든 장면을 김분옥은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을 다듬으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또 저런 인간이군. 그러나 조 의원이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분옥은 평소 하지 않던 말을 용기 내어 꺼냈다. 의원님, 여긴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장보러 오는 손님들이 정말 불편해합니다. 조 의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하며 말했다. 무식한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그러시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장보지 않나요?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장터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봤다. 김분옥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키득거리며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과 상처, 그리고 지켜본 이들의 분노였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김분옥은 평소와 달리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오늘 장은 잘 보셨어요. 하지만 분옥은 아무 말도 없었다. 지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분옥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때였다. TV 뉴스에서 조태성 의원의 시장 방문 영상이 흘러나왔다. 환한 미소로 상인들과 악수하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는 장면.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김분옥에게 내뱉은 모욕적인 말도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되었다.
무식한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죠.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TV 화면 속 할머니의 굳은 얼굴을 보자 그녀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다. 할머니, 그 사람이 그걸 할머니한테 직접 말했다고요? 그래, 카메라 앞에서도. 김분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 삼켜버린 슬픔과 자존심의 상처를 놓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두부, 결심과 준비 밤이 깊어갔다. 김분옥은 아무 말 없이 다 떨어져가는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 하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주저함 없이 그것을 꺼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흑백의 사진. 1987년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움켜쥔 젊은 시절의 분옥. 그녀의 등 뒤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구호를 외치고 울부짖고 끝까지 싸우던 시절이었다. 뒤이어 나온 건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민원 서류, 그리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민간감시연합 서류 봉투였다. 지훈은 옆에서 그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분옥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루하루가 싸움이었어. 부당한 일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그러다 너희 엄마, 내 딸이 사고로 떠났고 난 싸움을 멈췄어. 대신 너를 지키기로 했지. 지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 번도 몰랐다. 늘 시장에서 채소만 팔던 할머니가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는 걸. 할머니, 이제 제가 그 싸움을 할게요. 하지만 분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다시 나설 거야. 지우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지금 말씀이 청문회에 직접 나오시겠다고요. 그래, 카메라 앞에서 모욕당했으니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지. 다음 날 정고, 시장 한쪽 구석 휴게실에서 분옥은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분옥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진호. 예전 민간감시운동을 함께했던 후배이자 지금은 국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었다. 진호야, 내가 좀 부탁이 있어. 혹시 조태성 의원 청문회 말씀이신가요? 그래, 나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가고 싶다. 전화기 너머 박진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그 사람 요즘 여당의 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시장 상인들,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을 무시한 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그래. 그 순간 박진호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물었다. 잠깐만요. 혹시 선배님의 손녀가 김지훈 검사입니까? 분옥은 작게 웃었다. 그래, 내 손녀 맞아. 어떻게 알았니? 요즘 법무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인물로 꼽히는 분입니다. 핵심 청문조사팀으로 직접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분옥의 눈빛이 번쩍였다. 어깨가 다시 반듯하게 펴졌고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좋아, 이제 시작이네. 그날 오후 지훈이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시장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청와대에서 결정 났어요. 시장 대표 자격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됐어요. 분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 지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단순한 채소 가게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완전히 실감했다. 그날 밤 지하 작업실은 임시 전략본부로 변신했다. 지우는 조 의원의 비리 관련 문서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지자체 예산 유용, 가족 계좌를 통한 뒷돈 흐름, 특정 기업 특혜 의혹까지. 증거는 다 있어요. 근데 그동안 힘이 너무 세서 누구도 손을 못 댔죠.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 전설의 눈빛이었다. 3부. 진실의 청문회 당일 아침. 김분옥은 장터에서 입던 앞치마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30년 전 시민운동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던 그날의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지훈아, 긴장하지 마. 내가 말 한마디 못할 사람이었으면 너도 지금 국회 앞에 서진 못했을 거야.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창 밖엔 분주한 세상과 대조되게 분옥의 눈동잔 고요한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국회의사당.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리 잡은 청문회장.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다. 그곳에 김분옥 전통시장 상인, 민간감시연합 전 공동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가 입장하자 순간 조용했던 청문회장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때 입장하던 조태성 의원과 김분옥의 눈이 마주쳤다. 얼굴 가득 자신감에 차 있던 그가 딱 그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저 할망구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조 의원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알았다. 오늘 무언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진술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꼿꼿한 자세로 질문을 던졌다. 조태성 의원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적 지출로 불가능한 고급 식사비 내역이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한 인물 기억나십니까? 조 의원은 멈칫했다. 그건 그냥 친목 모임이었고 자세한 명단은 지금 기억이... 지우는 차분하게 자료를 꺼냈다. 이건 강남 소재 외국계 무역업체에서 발행한 계약 영수증입니다. 공금으로 이런 자리에서 식사가 가능합니까? 조 의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김분옥 참고인 진술 부탁드립니다. 김분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한복의 주름이 곧게 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저는 김분옥입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했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수많은 공공예산을 감시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청문회장을 울렸다. 작년 연말 지방정부 지원 예산 24억 중 18억이 조 의원님의 측근 개발사에 리모델링 명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사는 의원님의 자녀 유학비를 후원한 업체였습니다. 조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절차대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조용히 문서를 꺼냈다. 이건 의원님 자녀가 출국한 당일 대표가 같이 출국한 기록입니다.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지훈이 태블릿을 들었다. 의원님, 이 화면을 보시죠. 그 영상은 시장 방문 당시 조태성이 카메라가 꺼진 순간 김분옥에게 내뱉은 말이었다. 무식한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지. 장내는 침묵했다. 그 영상이 끝났을 때 분옥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의원님은 그날 저를 무식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민이 결정할 겁니다. 누가 더 무식한 사람인지요. 순간 청문회장은 정적을 뚫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고 사회자는 고개를 숙이며 선언했다. 이상으로 김분옥 참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4부 여론의 파도와 변화 청문회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다.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전통시장 할머니의 진실, 조태성 의원을 무너뜨리다. 국민이 묻는다. 누가 더 무식한가? 김분옥, 이름 없는 정의의 상징이 되다. 방송국마다 김분옥의 청문회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고 SNS에는 짧은 클립 영상이 수천 개 공유되며 누가 무식한가요?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를 찍었다. 댓글 폭발.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조 의원은 끝났네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이제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조태성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조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눈 밑엔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권력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국민 여러분,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자녀 유학비 출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회견장을 떠났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시장 한켠. 김분옥은 여느 날처럼 고사리와 시금치를 손질하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어제 TV 봤어요. 할머니 진짜 멋졌어요.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요? 사인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시장도 바뀌겠죠. 진짜 고맙습니다. 분옥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야.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지윤이 다시 시장을 찾았다. 평일인데도 일부러 휴가를 내고 온 것이다. 할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졌고 그 빛은 마치 두 세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 같았다.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날 혼자 그렇게 상처받게 두지 않았을 텐데. 김분옥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결국 나를 위해 싸워줬잖니. 그걸로 충분해. 지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 활성화 예산이 최종 통과됐대요. 주차장도 화장실도 생기게 될 거예요. 순간 김분옥의 눈빛이 반짝였다. 진짜 생기는 거야? 네.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방향만 옳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5부. 이어짐과 유산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김분옥은 조용히 시장 뒤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면 늘 그렇듯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박스를 모으는 일은 그녀의 마지막 일과였다. 그런 그녀를 향해 지윤이 검은 슬랙스를 입은 채 달려왔다. 할머니, 같이 정리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움직였다. 고요한 시장 골목에 빗자루 소리만 바삭바삭 울렸다. 그때 지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청와대 수석실이라는 발신자가 떠 있었다. 지윤은 통화를 마친 후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검찰 수사단 내에서 제가 특임 감찰관 후보로 최종 검토되고 있대요. 다음 주에 직접 면담하자고 연락 왔어요. 분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다. 나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분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시장 골목 위를 천천히 뒤덮고 있었다. 정의라는 건 큰 소리로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때론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움직이다 보면 세상은 어느새 조금씩 변해 있더라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겐 어느덧 작은 빛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김분옥은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섰다. 새벽에 들어온 시금치단을 정성스레 펼치고 흙 묻은 무 하나하나를 닦아내며 또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시장 입구에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TV로 그녀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할머니, 저 어제 뉴스 보고 감동받아서 왔어요. 이거 할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 맞죠? 꼭 사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랑 꼭 닮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김분옥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많이 가져가요. 이건 우리 집 뒤뜰에서 키운 건데 국 끓이면 참 맛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인터뷰를 부탁했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겸손하고 조용한 시장 상인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장을 마친 분옥을 다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시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직도 종종 무서워요. 내가 정말 큰 자리를 맡아도 괜찮은 사람인지. 분옥은 지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왜냐면 넌 옳은 걸 향해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녀는 손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날 저녁 시장 앞 전자상가의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태성 전 의원, 공식 사퇴 후 검찰 조사 시작. 전통시장 상인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 그 화면을 바라보며 김분옥은 조용히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의를 마침내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깊고 아주 고유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장 골목을 걸었다. 한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인생의 봄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의 발걸음은 마치 한 방향을 향한 하나의 계단 같았다. 진실, 정의, 그리고 그걸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